오늘이 디데이입니다.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부터 73일째인데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열립니다. 어제 조홍천 전 의원은 저희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건가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밤사이 좀 더 생각이 드신 게 있나요? 어떤 게 좀 담길 것 같다 아니면 담겼으면 좋겠다. 글쎄 집에 가지고 뉴스를 좀 봤는데 네. 뭐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역설할 것이다. 뭐 그런 쪽으로 보도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. 예. 전 그건 이미 많이 하셨습니다. 그거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. 줄곧 뭐 대국민 담화부터 계속 많이 설명하셨죠. 근데 대통령 취임하면 선서라는 걸 하잖아요. 네. 거기 보면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. 뭐 그런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죠. 국가 원수로서 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. 예. 한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간청드립니다. 지금 뭐 길거리에는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예. 기각되든 인용되든 나라가 두 쪽 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예. 그동안에 뭐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자신을 방어하시느라고 뭐 부득이 뭐 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젠 최후 진술 아닙니까?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헌법을 준수한다. 그건 뭐냐면은 즉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나는 네. 승복한다. 예. 그리고 헌재를 존중한다. 국민 여러분들도 같이 좀 동참해 주라. 라는 메시지가 반드시 좀 나가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네. 하시는 것이 탄핵 기각 인용의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헌법 수호 의지입니다. 예. 헌법 수호 의지가 있음을 또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여권 쪽에 뭐 전직 의원님들 아니면 여권 인사분들은 다양한 루트로 좀 의견을 전달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. 드는데. 지금 예.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예.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그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. 본인의 스피커를 틀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. 예.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이제 뭐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.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내적으로도 사실상 조기 대선에 대한 뭐 방비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최후 진술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. 물론 자신이 이제 기각당하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겠지만은 예. 그래도 상당 부분은 국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또 삶을 갖다 일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거든요. 그 네.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보다도 진솔한 대국민 사과.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게 내 책임이다로 끝내야 된다. 저는 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대국민 사과로 국가적 불행과 혼란을 자처한 통치 행위에 대한 그런 자신이 머리를 숙여야 한다. 그리고 종천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진정 어린 대국민 통합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. 예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재 변론 10차 기일까지는 이렇게 보면은 지청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자신이 저 위기를 극복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뭐 기담아 들어준 뭐 분위기도 있겠지만은 네. 막 또 다수의 또 많은 국민들은 모든 걸 자신이 책임진다 해놓고 저렇게 모든 걸 자신이 임명한 공경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또 지지자들까지도 한시라도 빨리 이걸 잊고 싶어하는 그런 게 사실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아마 그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제 특히 자신을 만들어준 집권당 국민의힘을
자신의 포켓 정등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. 예. 이제 보수가 그동안- 살려면 대통령 그렇습니다. 메시지가 오늘 그동안 중요하다. 이제 예. 자기 뭐 이렇게 체포 과정이나 또 변론 과정을 위해서 많이 옹호하고 디펜스해준 막 국민의힘 또 지지층들에게 감사하다. 그렇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사법 절차와 또 현재 심판의 결과를 무조건 나는 수용할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나로 인한 더 국민의힘이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. 이런 네. 정도 나가줘야 하는 그런 바람은 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 얘기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최후 진술에서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선처 요청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좀 담길 거란 전망도 있더라고요.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어쨌거나 그 본인의 결정으로 인해서 다 벌어진 그럼요. 일이니까. 그 현역 군인들, 그 사령관들, 예. 또 그 밑에 또 많은 장병들, 어쨌든 국군 통수권자로서 예. 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 사령관식이나 되면은 이게 부당한 불법한 명령이냐 아니면 뭐 정당한 명령이냐 이걸 가려가지고 네. 뭐 좀 한거하기도 하고 해야 된다는 그게 맞죠, 맞는데 실제 현실에 닥치고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그걸 평소에 막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야 이건 안 돼. 네. 혹은 뭐 이건 내가 헌법에 위반된 거야. 도저히 못 따라.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쉬웠을까 군인이 통수권자가 지시를 하는데 예.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을 겁니다. 네. 뭐 다 지나놓고 이제 결과만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그때 그 지시에 따랐어. 그걸 또 부하들한테 또 지시했어. 이렇게 결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. 그렇게 하기에는 그때 당시의 그 상황 같은 것도 있고 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도 뭐 이거 좀 이러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많이 또 만류를 했다고들 하잖아요. 네. 그렇지만 뭐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또 총리 또 많은 장관들이 뭐 탄핵되거나 뭐 지금 많은 구속이 되거나. 예, 힘든 상황이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건 다 내가 결정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 사람들은 그거 따랐던 것밖에 없고 또 당시에 그렇게 흔쾌하지도 않았다.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면 전부 내가 다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국가 원수로서 뭐 합당한 태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바로 선을 긋긴 했는데 여권 일각에서 계속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해서 임기 단축 개헌 관련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. 이런 관측이 좀 나왔거든요. 뭐 마치 뭐 파면이 되면 아니 뭐 기각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뭐 전제 조건을 뭐 꼭 반드시 단다기보다는 뭐 개헌의 필요성 정도는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성태 의원 보시기는 어떤가요? 그렇습니다. 그걸 그런 뭐 일부 조기하야하고 예. 또 이제 개헌을 뭐 마무리해주는 그런 대통령으로 자신의 역할을 이제 한정하겠다.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신이 이제 현재 재판에서 기각을 희망하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이제 담아내는 방식인데 예.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그런 기각을 전제로 한 그런 개헌 이야기 또 조기하야 네. 뭐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게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분들끼리 아마 미팅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괜히 지게 연연하는 느낌을 네, 줄까 봐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례적으로 23일 날 그러니까 엊그저께 밤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조기하야도 없고 뭐 그런 내용, 예. 뭐 개헌을 담아내는 그런 내용 없다 이렇게 없다. 입장을 밝혔잖아요. 네.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사실상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제 비상겸 선포 이후에 12월 14일 그러니까
국회 탄핵소추 의결되기까지 11일간의 시간이 있었어요. 예. 그 과정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뭐 저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도 이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. 그때도 당내 상황은 친박 뭐 비박 이렇게 당내 갈등 뭐 이런 부분이 결정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연유거든요. 예. 그래서 사실상 그 12.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몇 사람이 긴급히 모였어요. 거기에는 최경환 전 허리 많은 친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전 의원, 김무성 전 대표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 사람이 좀 모여가지고 네. 더 이상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불행한 사태만을 한번 막아보자. 그래서 막 거기서 좀 지혜를 모으고 해가지고 양측 그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한동훈 대표 측에 친윤 친한에. 네, 그렇죠. 이걸 좀 이 자체는 간극을 좀 줄이면서 네. 대통령이 또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지면서도 또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체를 받는 그 모양새는 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했는데 그게 참 헛수고였어요. 저는 그런 과정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.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? 뭐 거의 그렇다고 해도 예, 과언이죠. 거의 그렇다고 하십니다. 네.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조금 전에 하신 네. 뭐 이 조기야 하야나 개헌 이야기 그런 것들이 그때 다 담긴 내용들입니다. 그때 그 공교롭게도. 여권 인사들이 다 예. 그 2016년에는 친박 비박으로 갈라졌던 최경환, 김무성 두 분이 만나서 거기에 두 김성태 사람이 만난 의원까지도 건 아니고 여러 만나서 사람이죠. 예,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포함한 여러 여권 인사들이 만나서 낸 아이디어 중에 그런 게 있었고, 네. 근데 그 당시에 양쪽에 전달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도 좀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나는 하겠느냐? 뭐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참 대통령 권력에 빨대만 꽂고 자신의 어떤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측근이 아니라 예. 진짜 측근이라면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보이는 것도 측근의 역할인 것이고 예. 또 이런 위기가 왔을 때도 그 위기로부터 대통령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이 바로 측근들이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금되는 과정이나 또 사법 절차나 또 헌재 심판을 받는 이 모든 과정에 저는 측근들의 그 사실상 신뢰나 측근들의 그 역할 노력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답답해요.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혼자 자기 입장, 자기 방식대로 네. 계속 끝장을 내야 될 것이냐 예. 그런 거죠.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기단축 개헌 같은 거는 지금 말씀하시면은 탄핵 기각을 노린 꼼수다라고 네. 역풍이 좀 불 겁니다. 이미 다 지난 얘기지만 12월 3일 그때 담화하실 때 예. 그때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횡포까지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걸 했다. 내 직을 임기를 짧게 하고 개헌을 개헌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마 구국의 영웅이 됐을 건데 지금은 TPO가 좀 안 맞죠. 지금의 TPO와는 맞지 않다. 저 조홍천 의원님께 또 마지막으로 하나 헌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승복 메시지를 낸다고 해도 지금 국민들이 이미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심판 진행 절차 이런 문제를 온 국민이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본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많이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. 그 재판관들의 성향도 이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론에서 많이 드러난 상태고 대통령이 아무리 나도 따를 테니까 국민 여러분도 따라달라고 해봤자 이거를 믿는 그 이대로 승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. 헌재에서 조치를 취할 건 없습니까? 헌재는 평의를 하면서 어떻게든 만장일치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되겠죠. 네, 어떤 만약에 결론이든 대통령 탄핵까지도 예. 뭐 4대4, 뭐 5대3. 근데 그게 평소에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만약에 쫙 나왔다. 예. 라고 한다면은 헌재는 정말 많은 앞으로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. 그래서 서로 간에 튀어나온 부분은 깎고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하면서 어떻게든
만장일치로 가야 되고 또 사실은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. 네. 저는 사법기관에 대해서 공격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또 주장을 해왔지만은 예를 들어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최상목 대행이 들어왔는데 그때 탄핵 정족수가 150일이냐 200이냐 그건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또 가처분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진숙 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처분을 사흘인가 나흘 만에 결정을 해줬어요. 예. 가처분은 그냥 이건 또 뭐 사실관계가 아니고 법리거든요. 네. 빨리 해주면은 예. 지금 이 불안정성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최상목을 탄핵한다고 했을 때 150일이냐 200이냐 지금 이 가르마를 안 타준 상태잖아요. 네. 리스크가 뭡니까? 불확실성입니다. 예. 그래서 그거부터 좀 빨리 해주고 완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마은혁 재판관 그 임명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거기에만 뭐 그냥 정광석호로 하고 변론 한 번만 하다가 그래도 이 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여겨지는 당사자 적격. 네. 과연 우원식 의장이 대한민국 국회라는 명의로 자기가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거냐? 권한쟁의 심판 선고할 권한이 있느냐? 예, 그거는 당사자 적격은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제일 먼저 가려야 되거든요. 네. 그걸 놓쳤다가 결정 2시간 전에 번복을 하고 변론 재개를 하고 네. 한 이런 모습들은 최고 사법기관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이 뭐 한 1분 50초만 좀 직접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?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? 했을 때 그냥 딱 잘라버리고 뭐 변호인한테 알려주세요.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예. 피고인도 신문권이 있습니다. 네. 이재명 대표 보면은 유동규한테 얼마나 많이 묻습니까? 네. 근데 그걸 그렇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인데 그걸 그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왜 이러지? 왜 이렇게 서두르지? 왜 초시계까지 재지? 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만들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시간을 뭐 자정이 넘더라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끝까지 하게 하고요. 또 앞으로 저 평의가 정말 완전히 만장일치로 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좀 모든 걸 펼쳐놓고 그렇게 고민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어떤 결론이든 만장일치 방향으로 좀 결론을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.